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트렌드 분석 개념과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제품은 요즘 트렌드에 맞다. 아니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트렌드에 맞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컨셉을 잘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트렌드에 맞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항상 이 현재 시장과 앞으로 시장의 이 트렌드에 잘 맞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 핸드폰 많이 사용하죠. 근데 핸드폰이 옛날에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부 조그맸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아주 조그맸습니다. 그래서 조그매 가지고 우리가 휴대하기 편한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진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전화기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었죠. 오로지 전화기는 뭐였습니까? 통화하고 문자 넣고 요게 다였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클 이유가 없었죠. 뭐 지금처럼 텔레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의 트렌드는 작은 게 트렌드였습니다. 핸드폰의 크기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클 필요가 없었었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소지할 수 있는 작은 이 사이즈의 핸드폰이 그 당시에는 트렌드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이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일단 인터넷이 되죠. 그러면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죠. TV도 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보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트렌드는 앞으로 트렌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옛날처럼 핸드폰이 작은 트렌드가 아니고 크기가 커야 되죠. TV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근데 자꾸 커지면 좋은데 휴대하기가 좀 힘드니까 요즘 뭐 최근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접었다 펴다 하는 이런 핸드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와 앞으로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우리 제품을 개발을 해야 시장에 차별화된 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어떤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 트렌드 분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그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트렌드가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품화하기 전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컨셉을 도출하고 관련 기술의 트렌드를 읽어 이해하는 방법을 기술 트렌드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이거를 제품화 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술 트렌드 분석을.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제품화 다 시키고 나서 이거 요즘 현재 시장하고 트렌드가 좀 안 맞습니다.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품 개발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항상 제품화 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선 개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기술 트렌드 분석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볼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할 기술의 방향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이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내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의 로드맵과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겠죠. 그죠? 지금의 현재의 기술을 기반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는가?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겠죠. 기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개발할 기술의 방향을 분석해내는 건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의 기술이죠. 그죠? 지금 현재의 기술을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의 기술의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술 트렌드 분석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결론은 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사야 되죠. 사서 다른 경쟁사보다 우리 회사가 가진 이 기술이 차별화되어 있고 좀 더 미래 방향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 트렌드 분석이 잘못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 트렌드 분석이 잘못되면은 앞으로 우리 제품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장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도태되죠. 아까 서도 이야기했던 그 핸드폰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작은 크기를 이 휴대하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작으면 휴대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미래의 그때 10년 전에 미래의 가치에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개발될 거라 하는 그런 예측 없이 그냥 조그맣게 오로지 소지하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작은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옛날에 폴드폰처럼 조그만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팔렸겠죠. 그죠? 거의 뭐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도 없고 텔레비를 봐도 너무 쪼맨하니까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도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동영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그만 핸드폰 옛날에 폴드폰 같은 걸로 계속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했을 리가 없죠. 도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트렌드들은 항상 바뀌죠. 그죠? 끊임없이 이 트렌드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기술 트렌드가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술 트렌드를 분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크게 기술 트렌드 분석을 할 때는 제품 동향 분석과 기술 동향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품 동향 분석과 기술 동향 분석. 그럼 제품 동향 분석은
말 그대로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이 제품들의 동향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가지는 또는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어떤 공통점과 특이점을 가지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품 동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제품 동향을 분석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이미 출시된 제품들의 사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어떤 차세대 제품은 어떤 컨셉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동향 분석으로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의 뭐 우리가 자사 제품이 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제품들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제품들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지금 출시되어 있는 비슷한 유의 제품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차세대 제품의 컨셉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제품 동향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술 동향 분석은 무엇이냐? 자사의 우리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품 동향 분석을 통해 찾아낸 차세대의 제품 사양이 어느 정도 어떤 컨셉을 가질 것이냐, 이것을 찾아낼 수 있었죠. 제품 동향 분석을 통해서. 그럼 기술 동향 분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이런 뭐 앞으로의 컨셉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제품 사양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제품 동향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고, 기술 동향 분석은 우리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 동향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술 트렌드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품 동향 분석과 기술 동향 분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기술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동향 분석의 개념을 조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겠죠. 어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사양으로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차세대 제품 컨셉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겠죠. 항상 현재 시장에서 어떤 수준의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품 트렌드가 바뀌어 가겠다 하는 그런 동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 동향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판매 실적이 우수한 제품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우수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제품들을 자꾸 분석해 가지고 요즘 현재의 트렌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매 실적이 아주 우수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분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제품들을 동향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기술 트렌드가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의 사양은 어떤 것들인지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품 동향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품 동향 분석은 뭐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제품 동향 분석은 현재의 시장에서, 현재 지금의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아주 우수한 제품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이 제품이 어떤 사양과 어떤 수준의 제품으로 트렌드가 형성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다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제품 동향 분석입니다. 그럼 제품 동향 분석은 어떤 제품을 항상 분석해야 되느냐? 판매 실적이 아주 우수한, 현재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우수한 제품들을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제품 동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제품의 사양을 조사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사양을 조사해서 공통된 사양과 특이 사양을 분석하는 거겠죠. 공통점과 특이점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겠죠. 판매 실적이 우수한 그런 제품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있는 제품은 어떤 것들인지, 왜 소비자 선호도가 있는 건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시 조사는 무엇이냐? 이런 선도 제품들이 있겠죠. 시장 선도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찾아서 뭘 합니까? 앞으로 차세대 컨셉을 만드는데, 컨셉트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 제품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요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제품 동향 분석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 첫 번째, 제품 사양을 조사하는 거겠죠. 두 번째,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보요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품 사양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조사해 가지고 공통 사양과 특이 사양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 공통된 것이고 어떤 점이 특이한 점이다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겠죠.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은 이런 사양이 트렌드가 공통적으로 이런 트렌드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이 사양을 찾아보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특이한 점을 보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트렌드는 이쪽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특이사항 중에서 이런 컨셉트들은 이게 사장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트렌드로 발전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겠죠. 그게 제품 사양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판매 실적이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여시 조사,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소비자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이거를 찾아서 이 불만도를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여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 사항에 따라서 자꾸 제품들이 불만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발전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불만 사항들을 없애기 위한 우리 자사 제품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제품 동향 방법에는 같은 내용이죠. 제품 사양을 조사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VOC 조사를 통합니다. 그러면 제품 사양 조사는 어떻게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사양을 조사하는 거겠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사양을 조사를 해서 현재 제품의 트렌드가 어떻고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 조사. 제품 사양 조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장에 TV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TV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겠죠. LCD 방식과 LED 방식 중에서 뭐 PDP나 LCD 방식, LED 방식, 3D 매우 다양한 디스플레이 사양들이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적과 차별적을 좀 찾아내 줘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양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사양이 어떤 것들인지 제품 사양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 조사. 소비자 선호도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둥근 평면의 TV를 많이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평판 TV를 많이 선호하느냐.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현재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어떤 사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찾아보니까 TV 쪽으로 찾아보면은 뭐 평면 TV에서 LCD 방식, BDP나 LCD 방식보다는 LED 방식이 좀 더 잘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품 동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VOC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겠죠. VOC 조사는 지금 선도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까 LED TV 중에서 어떤 점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앞으로 이러한 제품들의 방향들이 개선될 방향들이 나오는 거겠죠. 요 예가 있죠. 한번 읽어보면은 아까 제품 동향 분석을 소비자 만족도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LED TV가 우리가 가장 선호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현재에서는 LED TV가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만 사항이 뭔가 보면은 기존 TV보다 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고화질의 사실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LED 방식을 많이 썼죠. 근데 예전에 뭐 좋기는 좋은데 잘 보여서 그러고 실물처럼 보여서 잘 좋기는 좋은데 눈의 피로도가 예전보다 크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트렌드로 이 텔레비 형태가 바뀌어 가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눈의 피로도가 화질은 좋은데 눈의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눈의 피로도를 좀 없앨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VOC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 분석에 의해서 제품 동향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대해서. 목적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기술 트렌드 분석은 소비자가 원하는 차세대 제품의 컨셉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앞으로 원하게 될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 제품의 방향, 이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진행 방향은 경쟁사들의 공통적인 사양과 특이한 사양을 모두 리스트업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선호 제품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리는 선도 제품의 불만 사항을 찾아내는 거겠죠. VOC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실습할 때는 제품 사양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VOC 조사,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불만 사항을,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다 보면 차세대 제품의 컨셉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가진 컨셉들에 대해서 한번 한번 실습을 해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나와 있죠. IP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홈 시장의 제품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품 사양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의 제품,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뭐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위험 보안 제어도 가능하고 CCTV 제어도 가능하고 또 냉난방 제어도 요즘은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제어 가능하고 출입문도 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실내 조명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IP 제어 기술이 요즘 이 정도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 봤겠죠. 어떤 제품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에서 어떤 제품을 조사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 경보 제어도 되고 위험 제어도 되고 무선으로, 그다음 무선 CCTV도 제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바깥에서 조정할 수 있는 IP 제어 기술이 선호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추운 날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집에 들어와서 보일러 켜고 연락하면 춥죠. 그래서 들어오기 한 20분 전에 바깥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거, 난방 올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냉방을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이런 IP 제어 기술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VOC 조사를 또 해봤겠죠. 그런 VOC 조사, 현재 가장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의 선도 제품의 VOC 조사를 하니까 소비자는 이런 각각의 것들을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술들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래 되어 있는 게 좀 싫었죠. 그죠? 불만 요소가 되었죠. 소비자는 하나로 통합된 앱에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VOC 조사가 되면 우리가 차세대 제품의 컨셉 방향은 어떻게, 이 VOC 조사를 통해서 문제시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형 IP 제어 기술인 스마트 홈 앱을 개발을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서 차세대 제품의 컨셉 방향을 찾아주는 거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